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의 인생학교 정약용의 인생말씀 채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노년의 삶이 너무 외롭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집은 너무 크고 조용하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말벗이 되어줄 사람이 간절하다. 그래서 재혼을 생각하게 되었다. 또는 부모님께서 갑자기 재혼 이야기를 꺼내셔서 가슴이 철렁했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이자 인생의 지혜를 남긴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에 다시 혼인을 하면 평생 쌓아온 행복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 한 번의 선택이 말년을 끝없는 괴로움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씀이 단지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노년 재혼 후 상상하지 못했던 고통 속에서 후회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노년 재혼이 왜 신중해야 하는지 6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드리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재산 문제로 인한 끝없는 갈등. 정약용 선생은 가정의 화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재혼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70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5년을 혼자 지내셨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멀리 살고 있었고 외로움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경로당에서 만난 한 분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며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재혼을 결심하셨습니다. 문제는 재혼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 배우자는 집 명의를 공동으로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먼저 있던 자녀들의 이름이 들어간 통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신도 평생 고생했으니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사는 사람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유산을 나눠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낯선 사람들의 몫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우려하셨던 그대로였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대부분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재산 문제 앞에서는 본색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잠깐의 외로움을 달래려다 낯선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 자녀들과의 관계 파탄. 정약용 선생은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천륜이며 이것이 흔들리면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노년 재혼의 두 번째 비극은 바로 자녀들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60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출가하고 혼자가 되었을 때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만난 한 남성은 자상하고 다정했습니다. 자식들은 극구 반대했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이라며 재혼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새 남편은 자녀들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주는 용돈도 모두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볼 수 없는 외로움이 배우자 없는 외로움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평생 키운 자식들이
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하셨던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한순간의 선택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새 배우자와의 갈등은 필연적이고 그 사이에서 관계는 회복 불가능하게 깨집니다. 평생 쌓아온 부모 자식 간의 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 상대의 본 모습을 알기까지 너무 짧은 시간.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재혼은 대부분 급하게 진행됩니다. 외로움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상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결혼하게 됩니다. 70을 바라보는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사별 후 2년을 혼자 지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고 몇 달간의 만남 끝에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만남 기간 동안 그 여성은 헌신적이고 자상했습니다.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척척 해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안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돈을 계속 요구했고 주지 않으면 큰 소리를 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성에게 빚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혼 전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계획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연애와 노년의 재혼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있고 실수해도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남은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몇 달의 만남으로는 상대의 본 모습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연기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 건강 문제와 간병의 부담. 정약용 선생은 노년에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노년 재혼의 가장 큰 현실적 문제는 바로 건강과 간병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재혼을 하셨습니다. 상대 남성도 비슷한 나이였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 만에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간병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남편의 자녀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간병의 책임이 그녀에게 쏟아졌습니다. 병원비도 그녀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자신도 이미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건강한 사람을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고 경제적으로도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노년 재혼의 가혹한 현실입니다. 노년에는 언제 건강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재혼 상대가 아프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배우자에게 돌아갑니다. 상대의 자녀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도 건강이 좋지 않은데 누군가를 간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로 재산도 빠르게 소진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하셨던 노년의 평안은 건강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재혼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평안을 잃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생활 습관의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정약용 선생은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셨습니다. 특히 노년에 형성된 생활 습관은 거의 바꿀 수 없습니다. 70평생을 깔끔하게 살아오신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집안 정리정돈이 몸에 배어 있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재혼 후 새 배우자는 정반대였습니다. 집안은 항상 어질러져 있었고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도 제각각이었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였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소화도 안 되었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결국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사람의 생활 습관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젊은 부부도 생활 습관 차이로 갈등을 겪는데 노년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양보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참을 수 있는 체력도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하셨던 노년의 평온한 삶은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과 맞추며 스트레스 받는 것은 남은 생을 고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6번째 이유, 외로움의 해결책은 재혼이 아니다. 정약용 선생은 진정한 평안은 마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혼을 고민하는 이유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재혼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80을 바라보시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와 사별 후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재혼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만류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식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교회와 성당 등 종교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손주들과 더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취미 생활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외로움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재혼을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삶이 충만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 걱정도 자녀와의 갈등도 없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진정한 평안을 찾은 것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가 없어서 느끼는 것입니다. 재혼이 아니어도 의미 있는 관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교류, 자녀, 손주와의 시간, 봉사활동, 취미생활, 종교활동 등 선택지는 많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재혼처럼 위험 부담이 없으면서도 외로움을 충분히 해소해 줍니다. 마치며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지혜로워야 할 시기입니다. 평생을 쌓아온 것들을 지키고 자녀, 손주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야 할 시기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6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문제로 인한 갈등, 자녀와의 관계, 파탄 상대의 본 모습을 모른 채 하는 결정, 건강과 간병의 부담, 생활 습관의 차이, 그리고 외로움의 진짜 해결책. 부모님의 재혼을 걱정하시는 자녀분들은 오늘 영상을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대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의 노년이 평온하고 존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다산의 인생학교 정약용 인생말씀 채널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인생의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